네, 오후 1시 2분 30초입니다. 이 시각 주요한 뉴스들 전해드리는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그냥 수식어로 중요한 뉴스가 아니라 이 네. 방송 직전에 네. 중요한 뉴스들이 실제로 많이 쏟아집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이우영 아나운서가 오고 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점심 먹다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방송 직전까지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만큼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극적으로 어제 합의가 됐습니다. 오늘 특위가 첫 전체회를 열죠. 네, 국민의힘 주호영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 간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에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서 계획서에는 특위의 활동 기간과 국정조사 대상 등이 담길 예정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뉴스가 바뀌었죠. 네. 네, 전체 회의를 연다 했는데 이게 파행이 됐습니다. 왜 파행됐죠? 네, 지금 보면은 여당과 이제 야당의 주장이 좀 다른데요. 네. 여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건과 관련 없는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국조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네. 이는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요청으로 조사 대상에서 법무부와 경호처를 빼고 대검찰청만 포함시키기로 이미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네. 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영향으로 사고 당시 경찰이 마약 단속에만 집중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대검에 대한 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많이 양보했는데 정쟁으로 흐를 걸 알면서 그대로 진행하긴 어렵다라면서 국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입니다. 네, 무엇이 정쟁이고 누가 정쟁을 하는지 국민들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특위에 이제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합의가 안 되면 야 3당 합의한 대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다만 조금 더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막판까지 협상의 진통을 겪고 있는 만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이제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하지 못하겠다라는 지금 여당의 입장 때문인데 양측 신경전이 계속 벌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약간 그 징조가 보였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전날 합의한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 합의가 지켜지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불만스러운 점이 많지만 야3당이 일방적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고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간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해서 불가피한 합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협상 방향이 옳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전술이나 증인 채택 방해 등으로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유가족들을 연결할 텐데요. 이재한 씨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산안 심의나 이런 것들을 협조해주면 뭘 해줄게라고 하는 방식이 유족들의 마음과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이어지는 인터뷰 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됐을 텐데 공공운수노조가 또 전체 파업을 하나요? 네, 오전에 이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네. 총파업에는 전국에서 화물연대 추산 2만 2천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수도권 물류의 허브인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도 조합원 1,000여 명이 모여서 파업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네, 이호영 아나운서가 한번 소개해줬던 뉴스였죠. 안전운임제 좀 제대로 영구적으로 적용해라라는 게 요구인데. 맞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에 논의 합의하면서 지난 6월에도 파업을 했다가 8일 만에 파업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면서 지금 다시 파업에 나선 건데요.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파업과 마찬가지로 물류거점 봉쇄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해서 주요 항만 또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부산에서는 질서 유지를 막기 위해서 경찰도 투입됐다고 하는데 충돌될까 봐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여러 곳에 경찰이 배치됐죠? 맞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이제 어제 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불법 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즉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제 화물차도 있을 텐데 네. 이런 화물차들을 보호하고 또 집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경찰이 이 화물차 보호에 나선 건 부산신항의 또 특수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부산항이 우리나라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출입의 핵심 항만이라고 하는데 파업에 따른 운송 차질이 벌어지면 물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이 안전 운임제 정말 사고 없이 또 무리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인데 일몰 폐지 대신에 일몰 연장 방침도 나왔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2일에 이 연장 방침을 밝혔는데요. 다만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업종까지 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건 안전 운임을 명목으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제 비상소송 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고요. 국방부가 보유한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및 군용 차량 투입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네시스보다 벤츠를 더 좋아한다. 이건 우리나라 보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인 콤파스의 기사 제목인데요.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제네시스는 우리나라의 현대차고요. 네. 벤츠는 독일 제품입니다. 이 콤파스라는 언론은 지난 15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응우라라이 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한국차가 아닌 이 벤츠 차량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콤파스는 이를 두고 흥미로운 순간이다라면서 평가를 했고요. 벤츠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안전에 더 신경 쓰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제네시스가 지금 공식 의전 차량 지정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공식 의전 차량이 또 우리나라 국산차인데 벤츠를 선택했는지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나요? 일단 대통령 대변인실이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서 G20 개최국인 인도네시아는 공식 의전 차량인 현대차와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한 경호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국가의 방탄 차량을 추가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호 환경 등을 고려해서 안내받은 특정 구간에서만 추가로 제공받은 방탄 차량을 혼용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즉 대통령실이 자의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G20에 참가한 다른 주요국 정상들도 공식 의전 차량 또 방탄 차량을 혼용해 탑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걸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했네요. 맞습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난 14일 발리 공항에 내렸을 때 중국에서 가져간 차량에 탑승한 예를 든 건데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대차 G80의 경우 G20 회의 공식 의전 차량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의원은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적극 홍보에 나섰어야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뭐 세계 정상들이 보면 기후 얘기도 항상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G80을 비롯해서 아이오닉까지 한 390세대 390석대가 공식 의전 차량이었는데 전기차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의원도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각국 지도자를 맡는 픽업 차량은 가장 좋은 광고다. 현대차가 전기차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기술을 국제 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겁니다. 네. 당연히 윤 대통령이 자국의 우수한 전기차인 제네시스를 탔어야 했는데 공식 의전 차량을 따는 기업이는 국가 정상이 선택할 정상적인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자국의 대통령이 픽업 차량을 공식 의전 차량을 배제하고 또 다른 차를 타는데 우리나라 전기차가 어찌 아세안 전역을 달릴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다른 정상들도 벤츠나 아우디를 탔다면서 악의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언론사에 항의하듯이 그 악의적일 수 있는 언론에도 항의하고 보도 정정을 요청하라 이렇게 대통령실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네, 악의적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또 인용해서 썼군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새로운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의혹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요.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을 청담동 심야 술집에서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어제 오후 서초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그 내용 다 거짓말이었다 진술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 A씨와 A씨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을 해서 살펴봤는데 A씨가 당일 자정 넘어서 그 술집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남자친구에게 말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고요. 경찰은 A씨가 당일 실제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도
의원도 지금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자리에 없었고 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또 늦게 얘기했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나온 말인데 김의겸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감 때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불거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 관련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김 의원이 이제 한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질의를 했고 한 장관이 자신은 평소에 술을 즐기지도 않고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 장관직을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거시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강하게 네. 부인한 바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자체도 사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장관직이 자기 것도 아니고 건다 만다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도 있었죠. 김 의원이 해당 술자리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계속 공세를 펴나 봐요. 네,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공세를 펴왔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진실 규명을 위한 전담팀 구성까지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은 법무사무를 관장하는 자리로 이해관계에 있는 로펌과 자리한 것만으로도 문제 소지가 크고 대통령까지 같이 했다면 문제라고 했고요. 네.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해서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참 유감이다라는 김의겸 의원의 표명도 있었습니다만 징계 요구까지 나오는 모양이죠. 네,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표, 장경태 최고위원, 김의겸 대변인까지 민주당은 거짓말쟁이 양치기 지도부와 김의겸 의원을 즉각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정말 어떻게 이제 진실이 더 밝혀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담동 술자력을 최초로 보도했던 더 탐사라는 곳 있죠. 거기 관계자는 그래도 좀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더 좀 뭐랄까 후속 취재 보도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는데 네. 다른 매체와 기자하고 또 통화를 하면서 내용을 또 밝힌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좀 불이익이라든지 네. 두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좀 아마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가 있습니다. 네. 몇 대 몇? 2대1 승리 봅니다. 2대1 승리. 네. 네, 승리하시면 내일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네, 오시겠다고. 이번 월드컵 따끈따끈한 신상을 입고 제가 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승리하면 저도 네. 빨간색 옷을 입고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